안녕하세요. 웬디쌤입니다. 지금 웬디쌤 영상이 두 번째 챕터예요. 두 번째 챕터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상반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 앞에 보시면 임용 콘텐츠는 1-2, 2-3 이런 번호가 붙어 있어요. 제목 앞에. 그래서 2-3의 앞에 2가 챕터예요. 오늘 영상은 기본 이론 인강을 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타이핑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셔가지고 그냥 과목별로 어떻게 타이핑을 했는지 기출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타이핑 예시 3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교육입니다. 먼저 범위론적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단어 적고, 뜻 적고, 끝이죠?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과목이었어요. 2018년도 전공 A 12번 기출을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니까 자신방면이 답이었죠. 이렇게 정리해 두면 자신방면이 아니고 다른 단어가 나오더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기출을 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 치고 계속 인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 인지론을 봐도 비슷해요. 이렇게 단어 적고 정의 적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빨간색으로 좀 써두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한다기보다는 이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타이핑하면 인출하기 좋아요. 예시 3으로 집단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단 지도의 장점, 단점, 유의점 이렇게 써두고 강의형의 장점, 단점, 유의점 핵심 키워드로 외워야 할 것 같은 거는 빨간색을 쳐놨고 두 가지씩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리고 호의형도 비슷해요. 장점, 단점 그리고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써두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영양교육은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정리하기 좋았어요. 이제 고급 영양학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급 영양학은 생리학과 생화학을 같이 뭉뚱거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마다 고급 영양학 생리생화학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고급 영양학으로 뭉뚱거려 부른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고급 영양학은 원리 이해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출 분석을 했을 때 대사 과정을 써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2020학년도 전공 A 2번이에요. 과당 대사 과정을 그릴 줄 알아야 포스토프락토키나제를 쉽게 써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급 영양학은 손으로 대사 과정을 중간중간에 넣어야 하다 보니 문서에 빈칸이 많아요. 여기 지단백질 파트인데요. 이 파트를 보면 이 아래쪽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카일로미크론이 VLDL이 되고 VLDL이 LDL이 되고 그 과정에서 HDL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야 하는데 적합한 그림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프린트해서 손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트립토판 주요 대사 과정하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비어 있죠. 그래서 손으로 썼어요. 만약 구글에서 적합한 대사 과정을 찾았다면 첨부해도 좋아요. 시간을 아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손으로 적어내는 게 공부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예시 3, 비타민 파트 보여드릴게요. 티아민의 구조, 또 조효소 이름, 소화, 이동, 방법, 체내 기능, 그리고 결핍 시, 증상, 무건식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뒀어요. 리보플라빈도 비슷하게, 또 나야신, 니아신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양교육이랑 예시 3가지씩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좋은 것만 가져가세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볼게요. 생애주기 영양학은 고급 영양학처럼 줄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출을 보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고급 영양학보다는 정리가 깔끔하게 더 잘 되더라고요. 원리 이해도 있고 암기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2020년도 전공 A 5번, 전공 B 5번 이 문제들을 보시면 암기한 단어, 그 명칭을 쓰면서도 이유를 썼어야 했어요. 생리적 황달이나 노인기의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암기할 내용을 명칭을 적어두면서 이유도 찾아서 적어내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타이핑 예시 1번 임신 시 모체의 변화 파트예요. 임신 중에는 생리 기능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또 신장, 신경계 다 변하는데 이 심장 순환계의 변화 부분에서는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흉식호흡이고 혈관 혈행의 변화가 있고 혈압의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혈액량의 증가로 좌심실이 비대해져서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자궁의 비대로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 운동을 방해해서 흉식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장 순환계의 변화, 신장 기능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소화기계의 변화 등등 다 비슷하게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협식 장애 파트인데요.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어요. 만약 지문에 거식증 또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적혀져 있고 이게 밑줄 치고 앞에 기억이 표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이 기억이 나타난 이유를 적으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과 부정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왜곡되어 믿고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하도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했어요. 예시 3번 수육이 영양이에요. 저는 모유수의 중요성, 영하 측면, 모제 측면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 부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두고 또 모유 성분이 합성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성되는지 분비되는 경로 이런 명칭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비 경로는 손으로 쓰고 이런 방법들은 말로 할 수 있게끔 타이핑이 이 시기에는 상반기 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본 이론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떤 챕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모를 때인데 일일이 손으로 계속 적다 보면 진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타이핑이 도움이 되고 줄줄 이해한 후에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해서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타이핑해서 체력을 비축해 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암기할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백지 쓰기 하기. 이제 식품학 볼게요. 식품학 기출을 보면 또 비슷하게 원리를 적으라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0학년도 전공 A 10번, 12번. 결합수가 증가하면 식품의 저장성이 향상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또는 비린내가 제거되는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보려고. 그래서 비교적 줄글이 많았어요. 고급 영양학과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식품학 첫 파트가 수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간결하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간결한 게 최대한 간결하게 만든 게 이 정도예요. 심지어 수분 활성도 이 시기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결국 가볍게 볼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시 2번 포화 노화 파트예요. 2020년도 전공 B 8번이 포화에 관련된 원리를 쓰는 문제라서 처음엔 진짜 이것보다 더 줄줄줄 썼었는데 다 이해하고 차차 줄어들더라고요, 글자 수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했어요. 예시 3, 물리적 성질, 유지의 이화학적 성질입니다. 탄소수가 적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융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썼지만 손으로 쓸 때는 탄소수 아래 화살표, 불포화도 위에 화살표. 긋고 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조리원리 볼게요. 조리원리도 식품학과 느낌이 비슷한데 왠지 모르게 식품학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정리도 더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글로불린, 글루탐산, 해산물 등과 같은 성분을 적는 게 비교적 많이 나왔어서 명칭을 외우려고 용을 썼어요. 타이핑 예시 1 공유식품 파트입니다. 이렇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은 표로 정리하고 여기 밑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싫어서 뭔가 중요한데도 그냥 끝자락에 이렇게 줄글로 썼어요. 밥짓기 파트인데요.
제가 외울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중요해 보이는 건 진하게 글자 변화를 줬어요. 여기서 왜 5인분의 물의 분량과 10인분의 물의 분량이 2배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유를 쓰시오. 라고 하면 그 이유는 가열에 의해 증발되는 물의 양은 쌀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써두고 또 가끔 스터디한테 문제도 내고. 타이핑 예시 3 난류 파트 보여드릴게요. 이런 성분은 성분대로 암기하고 보면 이렇게 응고성도 표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암기했어요. 이제 식사요법 볼게요. 식사요법은 저에게 난감한 과목이었어요. 제가 21년도 시험생이라서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식사요법은 20년도, 19년도 문제를 봐도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안 와서 그냥 다 봤어요. 타이핑 예시 1번 소화기 구조와 기능 파트입니다. 이 보면은 소화기계 질환은 더 많잖아요. 식도부터 위, 소장, 대장. 그러니까 공통된 점이 있어요. 소화기 질환에서 식사요법은 여기 보시면 당연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과식을 금지한다. 이런 게 안 먹히는 곳이 없어요. 소화기 질환에서는 공통된 부분을 정리해 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과식을 금지한다, 소량을 자주 섭취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식사 개선 방안으로 먹혔어요. 그리고 소화액과 소화작용은 이렇게 보기 쉽게. 예시 2번 식도 질환 파트예요. 여기 연하곤란의 증세, 원인, 식사요법. 그리고 위식도 역류증의 원인, 증세, 식사요법. 위식도 역류증은 실제로 기출됐었죠. 2017년도 전공 A 13번. 그래서 다른 이런 위 질환 부분도 원인, 증세, 식사요법. 원인, 증세, 식사요법. 이렇게 다른 기출이 나와도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핑 예시 3번 담낭 췌장의 질환입니다. 비슷하죠? 질환 명쓰고 원인, 증상, 식사요법. 원인, 증상, 식사요법. 췌장도 마찬가지로 원인, 증상, 식사요법. 이제 영양 판정 볼게요. 영양 판정은 챕터에 맞춰서 정리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식사 조사의 목적, 식사 조사의 장단점. 국가 단위 집단 식사 조사 방법. 1번은 식품 수급표 장단점 조사 항목. 식품 개정 조사의 장단점. 식품 재고 조사 기록법 장단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타이핑 예시 2번 무기질 파트입니다. 20년도 전공 A 7번이 머리카락 아연 농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장점 단점 적어두고, 그래서 다른 무기질의 생화학적 영양 판정이 나온다고 해도 1번처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비타민도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비타민 A 결막 상피세포의 조사하면 장점 단점. 타이핑 예시 3 만성 질환의 영양 판정이에요. 수치가 많죠. 암기예요. 2019년 전공 B12번이 이런 수치로 질환을 판단하는 문제였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외웠어요. 특히 이런 이상 지질 혈증 부분은 고급 영양학이나 식사요법과 연결되어 나올 수 있어서 같은 파트를 펴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체 급식 볼게요. 단체 급식은 기출을 보면 장단점 2가지, 또 기억, 니은의 명칭을 써라, 계산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체계화해서 다 보고 마지막에 계산식을 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타이핑도 그거에 맞게 장단점 2가지씩 또 명칭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타이핑 예시 1번 단체 급식 체계별 유형이에요. 특징, 장점, 단점. 특징, 장점, 단점 2가지씩. 저한테 기억하기 좋은 장점, 단점 2가지씩 적은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타이핑 예시 2번 영양관리에서 식단 부분이에요. 급식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 식습관과 기호성, 음식의 관련적 특성. 관리 측면에서는 목표의 목적, 예산, 시장 조건, 조리원 숙련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어요. 식단 계획 시 고객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영양 필요량과 기호성만 기억해도 되죠.
그리고 영양 필요량과 기호성에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 글이 아니더라도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딱 핵심되는 이 명칭들만 기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 예시 3, 영양 관리에서 식단 부분이에요. 고정 메뉴의 장점, 단점, 순환 메뉴의 장점, 단점. 지금 봐도 여기는 딱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품 위생학 볼게요. 식품 위생학은 진짜 암기였던 것 같아요. 균 명칭 외운다고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외우고 나서 답 써낼 때는 참 희열감이 든답니다. 타이핑 예시 1번 식품의 변질과 보존 파트예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서도 짝스터디랑 문제 낼 때 리신이 이 탈탄산 반응을 거치면 어떤 물질이 되는가라고 하면 카다베린이라고 써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밑에는 초기 부패 판정인데 암기네요. 이 초기 부패 수치를 외웠어야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타이핑 예시 2번 감염형 식중독이에요. 이게 당연 비브리오 식중독 이렇게 써야 돼요. 비브리오 벌니피커스. 제가 21학년도 시험생인데 이때 이걸 써냈던 기억이 나요. 균별로 볼 게 많아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 예시 3번 살균 소독제 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했다는 거 참고하셔서 좋은 것만 가져가세요. 여기까지 9과목 끝이에요. 타이핑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작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한 번만의 노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기본 이론 인강을 듣고 그냥 이해한 걸 적어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더라. 이게 핵심이네? 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해한 것대로 줄줄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틈틈이 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짧게 다듬어도 되겠다 라는 게 보이면서 점점 추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시험에 올인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타이핑 했었는지 보여드렸어요. 지난 필기 과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타이핑을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비결이라고 별표 3개 친 부분이 있었어요. 3번 반복, 3번 이상, 그 이상 반복입니다. 요약을 하고 나서 한번 보고 또 1시간쯤 있다가 2번 보고 자기 전에 3번 본다 라고 하면 이제 자기 전에도 머리가 이제 그거를 기록하는 거죠. 다음 영상은 효율적인 공부로 이어지는 멘탈 관리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예비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